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월가이드 시간. 오늘은 US 스타 김동관 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또 나와주셨는데 오늘 시장을 짚어보기 전에 이제 시장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실업 지표가 악화해서 좀 좋지 않은 출발을 했고요. 코로나19가 뭐 유럽 그리고 미국에서 다시 한번 이제 3차 유행이 일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낙폭을 좀 어느 정도 회복해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떻게 판단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의 악재가 연속이 되었죠. 실업수당 청구권, 그리고 추가 부양책, 그리고 코로나19 확진자 증가까지 모두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모두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불안감 등이 부각되는 가운데서 안전자산으로 이렇게 여겨지는 금값 같은 경우에는 0.26%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대형주가 속해 있는 이 커뮤니케이션 섹터와 기술 섹터가 이렇게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먼저 신규 실업수당 청구권을 보시면요.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권이 89만 8천 건으로 예상치였던 83만 건에 보다 훨씬 더 많은 상회를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는데요. 8월 22일 이후에 최대치로 지금 7주 연속 80만 건 이상의 모습을 보이면서 저희가 기대했던 70만 건의 그런 모습들은 보이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고용시장의 불안감이 계속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9월의 실업률이 지금 현재 7.9%로 최초 5월보다는 많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19 전에 2배 이상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고 이런 연속 실업수당 청구권 관련해서는 1,001만 8천 건으로 물론 116만 건 이상 이렇게 감소를 한 모습이었지만 신규 실업수당 청구권이 더욱더 중요한 모습이기 때문에 실망감을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구직 사이트 인디드의 이 앤 엘리자베스 콩겔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 팬데믹 상황에서 7개월 차라는 굉장히 긴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이런 실업 청구수당이 이렇게 늘어나는 모습은 굉장히 놀라운 모습이다라고 하면서 고용시장이 계속해서 회복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우려를 표한다고 그렇게 표명을 했습니다. 추가 부양책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이 트럼프 대통령이 1.8조보다는 더 큰 부양책 가능성을 시사를 했지만 여전히 이 스티븐 무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이 펠로시 하원 의장이 오늘도 이렇게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점에서 안타까운 모습을 이뤄냈는데요. 무누신 장관이 지금 일부 이슈에서는 진전을 이뤘지만 부양책의 규모가 아니라 정책 내용 관련해서도 이견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이 펠로시 하원 의장이 지금 항공사 지원 단독 부양 법안에 관련해서도 지금 타결 의향이 없다라고 하면서 맹비난을 했는데요. 이날 리처드 클라리다 미 연방제도 부의장께서는 미국의 GDP가 코로나19 이전에 2019년 정점으로 다시 완전히 회복이 되려면 1년 이상 더 걸릴 것이다라고 했고요. 이 크리스탈리나 게오르바 IMF 총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의 미국 추가 부양책을 통해서 이 기업과 노동자들에게 생명줄 같은 그런 생명줄이 지속이 되었는데 이런 생명줄이 계속해서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3,900만 명, 그래서 곧 4천만 명이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 하루만 지금 신규 확진자가 6만 명에 근접한 그런 모습으로서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고요. 유럽 대륙에서는 지금 확진자가 이번 주만 70만 명, 그래서 유럽 지역 통계 중 최고치를 나타내면서 지난주에 비해서 36%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면서 지금 현재 영국과 프랑스 등 많은 국가에서 지금 비상사태를 선포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팀장님 저한테도 질문할 타이밍을 좀 주시죠. 네. 연속해서 많은 내용을 좀 알려주시다 보니까 네네. 네, 잘 들었습니다. 뭐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기사로도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코로나19로 재택근무라는 게 새로 이제 우리가 접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런 일자리에 대한 새로운 문화들이 생겨나면서 뉴 노멀로 일자리에 대한 변화가 굉장히 많이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뭐 더 이상의 일자리가 뭐 늘어나고 줄어들고는 이런 흐름에 따라서 또 변할 수 있다라는 것도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이날 특징주도 한번 살펴주시죠.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현재 이 줌 비디오가 오늘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였죠. 이 AB 번스타인에서 이 줌 비디오의 목표 주가를 228달러에서 611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엄청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지금 현재 많은 주요 회사 중에서도 가장 높은 목표 주가를 보인 것인데요. 이 번스타인에서는 운영 지표와 신제품 출시가 굉장히 낙관적이고 좋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이런 줌에 대해서는 굉장히 재미있는 요소가 있는데요. 사실 이
줌하면 이 파괴적 혁신 기업, 코로나19의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은 기업으로 1등 기업으로 칠 수가 있는데요. 2020년 1월 31일부터 5월 15일까지의 이 주가 지수를 보시면 지금 세계 7대 항공사에 비해서 이 줌이 훨씬 더 앞서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시총을 먼저 비교를 해보시면 이 줌이 2020년 1월 31일에 360억 달러 규모여서 지금 현재 1,400억 달러 규모로서 5배 이상 그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4배 이상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엄청난 성장세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에 반해서 지금 이 7대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1월 31일에 1,200억 달러 규모에서 지금 현재 690억 달러로 2배 이상 하향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줌은 지금 현재 이 주가가 2019년 상장 이래로 600% 이상 계속해서 상향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줌이라고 하면은 이제 저희가 구글을 검색의 고유 명사로 얘기를 하듯이 줌도 이제 화상회의의 고유 명사가 되었죠. 지금 현재 글로벌 회사 대부분에서 재택근무를 도입했다라는 기사를 많이 접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PwC 글로벌 리서치에서는 많은 CFO들에게 이런 서베이를 질문했는데요. 많은 CFO들이 70% 이상 유연한 근무제가 반드시 고용과 생산성 향상에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언급을 했을 만큼 이 화상회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현재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팀즈라는 기능에 있어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되는 모습으로 경쟁을 이렇게 부추기고 있지만, 이 수요일에 이 줌의 CEO인 에릭 유안이 마이크로소프트 슬랙과는 경쟁 구도가 아닌 파트너십을 오히려 더 체결하고 싶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는 최고의 경쟁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대신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메시징과 파일 공유 도구가 이 줌의 회의나 전화에 대해서 오히려 이렇게 도움을 될 거다라고 하면서 좋은 파트너가 되고 싶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줌 외에도 패스틀리라는 특징주가 있었는데, 사실 어제 이 패스틀리가 급락을 하면서 어떤 기업인가 좀 찾아봤었거든요. 네네.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 패스틀리 같은 경우에는 간단히 말해서 지금 디지털 콘텐츠를 더욱더 빠르게 전송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기술 업체인데요. 패스틀리 같은 경우에도 줌과 함께 2019년 4월에 상장한 그런 기업입니다. 줌과 마찬가지로 지금 연초 대비 500% 이상 그렇게 급등을 한 그런 기술주인데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분기 매출이 이전에 전망했던 7,350만 달러에서 7,550만 달러가 아닌 7,000만 달러에서 7,100만 달러 규모로 5%가량 하락하는 그런 예상치를 보여주면서 오늘도 계속해서 하락을 했는데요. 계속해서 지금 틱톡 같은 경우에 이 패스틀리가 가장 많이 소비자로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틱톡이 이 패스틀리의 12%의 매출에 기여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미중 간의 갈등이 계속되면서 이 틱톡의 사용량이 급감을 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패스틀리가 이렇게 주가가 계속해서 26%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 패스틀리의 3분기 매출이 아까 말씀드렸던 7,100만 달러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40% 이상 증가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무적인 모습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현재 이 시그널 사이언스라고 하는 그런 언더아머와 도어대시의 그런 사이버 보안 업체를 도와주고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인수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러니까 좀 고무적인 성장세를 보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은행을 위협하는 페이팔 그리고 스퀘어,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이제 잘 사용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도 이런 스퀘어나 페이팔 등이 굉장히 떠오르면서 엄청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들의 흐름은 어땠을까요? 네, 먼저 이 사진 한 장을 보시면 바로 이렇게 이해가 되실 텐데요. 이 JP 모건이 30년간 이 모아온 저희 총 유저들의 모습이 6천만 건입니다. 근데 이 페이팔에서 10년 동안 이 6천만 유저를 모았고요. 7년 만에 이 스퀘어가 이 6천만 유저를 모았습니다. 검정색 그 라인이 이제 JP 모건인 거죠? 동그라미가 있는 그래프가? 네, 그렇습니다. JP 모건이 계속해서 많은 기업들을 인수를 하면서 30년간 저렇게 6천만 건의 저는 유저들을 획득을 했는데, 가파르게 지금 초록색의 스퀘어 그리고 보라색의
네, 페이팔이 이렇게 가파르게 유저를 끌어모으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아크인베스트에 따르면 지금 향후 5년 내에 이 디지털 월렛이죠. 디지털 결제 시장의 이용자가 2억 2,700만 명으로 지금 대비해서 2배 이상 상승할 것이라고 지금 언급을 했습니다. 일단 먼저 스퀘어의 이런 생태계를 보시면 지금 셀러와 그리고 소비자들을 아우르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대체적으로 지금 스퀘어에서 가장 유명한 부분이 이 포스기라고 하죠. 이 판매자들이 이런 결제를 하는 데 있어서 간단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포스기로서 처음에 시작을 해서 유명해졌는데요. 지금 현재는 더욱더 유명해진 부분이 바로 이 캐시앱이라고 하는 P2P 송금 서비스로부터 시작을 했던 그런 서비스가 더욱더 유명해지고 있는데요. 이 캐시앱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투자 플랫폼, 그리고 리워드 프로그램, 그리고 뭐 다양한 송금 서비스 등을 통해서 계속해서 다변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엄청난 모습을 보이고 있겠고요. 지금 현재 이런 캐시앱이 무서운 점이 캐시앱과 이 셀러들을 도와주는 이 포스 기능이 합쳐지면서 소비자들에게 굳이 별도로 마케팅 비용을 사용하지 않고도 이 스퀘어의 이런 생태계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판매자들이 스퀘어를 통해서 결제를 하게 되면 데이터들이 모이고요. 데이터들을 AI를 통해서 이 소비자들의 패턴을 분석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캐시앱을 사용해서 결제를 했기 때문에 그 캐시앱을 통해서 그 소비자에 대해서 더욱더 다양한 상품을 이렇게 제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평균적으로 은행에서 지금 현재 2개의 상품을 소비자들이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캐시앱이나 페이팔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다양한 상품들을 손쉽게 이렇게 소비자들에게 전달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것 같고 이제 간편한 시스템을 조금 우리가 경험을 해보면 이걸 또 놓치기가 싫잖아요. 계속 편리한 것만 이용하고 싶다는 그런 그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세가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페이팔도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네, 페이팔들이 많은 분들께서 지금 현재 그냥 온라인 결제 쪽만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페이팔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자료에 통하면 지금 7가지 정도의 서비스가 있는데요. 너무 많아서 지금 현재 다 이야기해드릴 수는 없고 표로 딱 보시면 알겠고요. 지금 현재 이 페이팔이 크레딧 카드도 이렇게 저번 달에 이렇게 신설을 하면서 더욱더 이 페이팔의 생태계를 확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는데요. 앞으로도 이 페이팔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 결제 시장에 있어서 계속해서 더욱더 1위 자리를 놓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모바일 결제 규모 추이나 이 미국 내에서 모바일 결제 가입자 추이를 보시면 계속해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코로나19 이전 그리고 이후에도 이런 온라인 시장과 이 디지털 월렛, 이 디지털 결제 시장이 계속해서 커져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페이팔과 스퀘어 향후 주목해 볼 만한 그런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로 돌아오겠습니다.